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DLENC입니다. 자, 일단 DLENC는 대림산업에서 이제 건설 부분이 이제 분할이 되면서 재상장된 기업이죠. 성장성과 실적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러니까 증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된 그런 움직임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는데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지금까지 고평가되어 있던 그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압박감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주가에 대한 조정은 특히 3월 전후, 그러니까 3월 전후에 대한 조정은 꽤나 좀 확실한 그런 상황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 멤버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좀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일부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추후에 저는 변곡점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변곡점을 충분히 대비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변곡점이 오면 그때 어떤 식으로 제가 예상을 했고 어떤 식으로 예측을 했고 어떤 이유로서 어떤 방식으로서 했는지를 공개해드릴 계획은 있어요. 물론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제 공개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1월 20일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에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 대응이 어려운 멤버들은 비주력 종목 위주로 비중 줄여도 될 듯 합니다. 만약 통제나 조작이 완벽하게 되어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러한 예측과 대응은 투자자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잃지 않는 것,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장은 오래 살아남으면 부를 잃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월 20일 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현금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매수 매도할 때마다 전부 다 이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이면 언제죠? 예, 저는 이날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한 번씩 그런 상황이 좀 보일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린 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냥 보시면 2월 3일 글입니다. 2월 3일 글이고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3월까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며 변동성에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멤버분들은 1월 20일 때와 마찬가지로 설 직전에 비주력 종목들 위주로 현금화하는 것도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조정이 오지 않더라도 본능에 반하여 대응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 투자에 장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유롭게 대응하되 예외 없이 냉철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만입니다. 네, 그렇게 행동했고 지금 꽤나 좋은 기회를 잡은 건 맞아요. 물론 전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 마지막 날에 주식 비중을 꽤나 늘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을 꽤나 늘린 상황에서 이제 금요일 장에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꽤나 좀 매수를 하면서 한국 주식도 매수했고 뭐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히 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고 다만 해지는 충분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식이 다시 하락했을 때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해지는 충분히 하고 있고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써드렸죠. 2월 3일에 3월까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며 변동성에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멤버분들은 1월 20일 때와 마찬가지로 설 직전에 비주력 종목들 위주로 현금하는 것도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3일이면은 정확히 이날이죠. 이날 정확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로부터 주식이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1월부터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에 갇히면서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제 계절의 신고가를 내고 있었고 최근에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리면서 다시금 전날에 이제 한국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핵심적인 기업들을 다시금 잡아나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아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살펴보면서 투자를 할 예정이고 저번 주에 이제 좋은 마음 라이브 진행할 때에도 지지 라인마다 지지가 확인될 때에는 이제 뭉탱이로 사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거를 저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이러한 제 행동들과 그리고 이런 제 분석들을 보시면서 아마 꽤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DLENC인데 사실 이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가의 조정은 걱정할 게 없어요. 네,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경기가 회복된다는 그런 시그널,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그런 시그널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PR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PER 50은 예상 기대 수익률이 2%라는 거죠. 굉장히 고 PER 혹은 굉장히 고평가된 기업들의 그런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망하지 않는 채권에 투자해도 1.5% 정도의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기대 수익률 1% 이하의 그런 기업들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 현재 형성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반대급부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 두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 금리 상승기에는 여지없이 코스피는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길어봤자 깊어봤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저는 전혀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올바른 기업들에 투자하다 보면 이러한 순간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좀 보시면 결국 텔레그램방을 이제 운영하고 있죠. 운영을 하고 있고 자, 시황 감사합니다. 시장 고점에서 전부 현금화하고 지금은 또 작년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관망 중입니다. 필승님 덕분에 상투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었네요. 언제나 필승. 네, 좋습니다. 이게 아마 며칠 전일 거예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황인 건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었고 마련해도 현금으로 최근 들어서야 조금씩 핵심 기업들을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다시 빠졌을 때에도 충분한 해지가 될 수 있도록 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2월 27일 날 온 이제 감사의 글이고 저는 이러한 글을 사실 하나하나 다 계속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좀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왜냐면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가 편지를 받는다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는다거나 할 때 한 번씩 읽고 접어두거나 보관해둔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최소 2번, 3번, 5번 이렇게까지 읽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승님 오늘도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이제 분석 영상을 듣고 저도 호칭을 스승님을 하고 싶어서 스승님이라고 불러봤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우리 멤버분들이 저에게 스승님, 사부님 이렇게 좀 많이 불러주고 계세요. 네, 정말 기분이 좋은 일이죠. 그만큼 책임감도 챙기고 있고 여지없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예측하신 대로 조정장이 오면서 활발하게 매매 현황과 분석글 올려주시는 만큼 저도 스승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하나의 의도를 생각해보며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만한 투자 학원이 세상에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10년을 아우르는 핵심 시대적 분석을 기준으로 기업 하나하나 중요 맹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희망과 기술적 매매법까지 가르쳐 주시니 말입니다. 배워가면서 벌써 30%를 상회하는 수익률까지 따라와 주니 금상첨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2월 27일 글입니다. 조정이 굉장히 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으로 3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계시는 거죠. 자, 올해 그럴싸한 주식 관련 유튜브에 늘어나지 않고 필승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저에겐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근 조정상에서의 그레일 로테이션을 말씀해 주셨죠? 스승님 따라서 저도 적극적으로 포트 조정을 했습니다. 필승님 포트폴리오 부족하게나마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시간 괜찮으실 때 간략하게나도 코멘트 부탁드려요. 금액 단위는 만원이고 수익률 계산 없이 매수 가격만 적었습니다. 이렇게 좀 주신 거고 사실 이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이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이고 금액 단위는 이제 만원이고 수익률 계산 없이 매수 가격만 적었습니다. 여러 종목을 300만원씩 매수하는 방식에서 종목수를 줄여나가고 600만원씩 매수하는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종목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국가 간의 비중도 신경 쓰시는 편인가요? 이 종목 비중이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목 숫자인 것 같아요. 저는 종목 수를 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분석 종목 수는 많고 공개적으로 분석해드리는 기업들도 많지만 그 많은 기업 중에서 극히 일부만 이제 잡아가는 것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종목 수를 늘리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자, 신경 쓰신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 답변 드렸습니다. 예, 굉장히 기분이 좋죠. 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 30%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시다고 하니까 사실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성취감을 느끼고 있고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투자 원칙, 나라당 8종목 이내로 투자하기, 되도록 6종목 이내, 현금 비중 10% 이상 유지하기, 50% 매도와 100% 매도로 대응하기, 많이 올랐으면 30%, 600만원씩 투자하기. 이게 참고로 시간이 오전 4시 55분, 새벽 4시 55분이에요. 예, 저도 이때 깨 있었죠. 저도 시장을 좀 보고 있었고 기업 분석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 있었고 4시 58분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뭐 사실 이번 주 금요일도 밤을 샜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반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갈림길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것은 맞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스승님. 감개무량하네요. 요즘 너무 재미있어서 밤잠이 오지 않아요. 새벽 5시 1분입니다. 네, 새벽 5시 1분. 좋습니다. 예, 역시 새벽 5시 1분. 필승,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스승님.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있고, 굉장히 힘이 나요. 그냥 행복하죠.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인정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남자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능은 본성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결국 인정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저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할 것이고 도움을 드릴 것이고 훌륭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이제 다할 뿐입니다. 자, 바로 그럼 분석 들어가시죠.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DLNC이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저평가예요. 일단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나는데 시가총액이 얼마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2천억 정도, 2조 3천억이죠 대략. 영업이익이 올해 기준으로 대략 한 1조 정도 나고 있습니다. 1조 정도 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12%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2조. 그러니까 PR이 2를 살짝 넘는 그런 기준이죠. 다른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대표적으로 GS건설이 있죠. 보겠습니다. DLNC는 영업이익 1조 1천억 정도, 그리고 매출액은 8조 9천억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조 1천억입니다. 3조 1천억이고, 그리고 매출액은 10조. 그러니까 DLNC보다 더 많죠, 매출액은. 근데 영업이익이 7,5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3,200억 정도. 그리고 시가총액은 3조 넘죠. DLNC는 2조 3천억 정도였습니다. 현대건설. 시가총액은 4조 4천억 정도 되고요. 매출액은 16조. 네, 굉장히 높죠. DLNC에 비해서는 확실히 월등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5,400억, 당기순이익은 2,200억입니다. 자,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은 이제 시가총액은 2조 4천억. 예, 거의 DLNC가 비슷하죠. 그리고 매출액도 8조 1천억, 영업이익은 5,500억, 당기순이익은 2,800억. 얼마나 저평가인지 보이십니까? DLNC는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죠. 영업이익률이 좋은 겁니다. 시가총액도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DLNC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확실해요. 이 건설 기업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확실합니다. 일단 매출액이 적어요. 매출액이 적고 그만큼 수주 잔고가 또 적습니다. 네, 주요 건설사들, 뭐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DLNC 이런 주요 건설사들과 대비했을 때는 수주 잔고가 적고 매출액이 적어요. 사실 이거를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없다. 수주 잔고가 적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아니죠. 네,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조선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한민국 이제 2000년대 초반, 뭐 2007년 이럴 때 조선주가 한창 잘 나갈 때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했고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했죠. 그런데 어떻죠? 시간이 가고 보니까 어땠죠? 저가 수주였죠. 저가 수주. 그때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기업들도 저가 수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가 수주를 하면 당연히 수주잔고 늘어납니다. 내가 그만큼 싸게 해주겠다는데 맡기지 않을 사업자가 없죠. 그만큼 수주잔고가 늘어나는 것이고 매출액도 당연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실적이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저가 수주니까. 근데 DLNC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밝혔어요. 이미 기업의 전략에서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실적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주잔고가 낮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매출액이 낮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또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대 이제 수주가 10조 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40% 이상 수주 잔고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낮다고 해서 뭐 좋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수주 잔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지 혹은 감소하고 있는지를 더 봐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10% 이상씩,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 40% 이상 이제 신규 수주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액은 보통 2년 뒤부터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한 내년부터는 충분한 실적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순현금 자산도 대략 한 1조 원 정도로 굉장히 많죠.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인데 순현금 자산이 약 1조 원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까지는 이 대림 산업의 화학 부문과 건설 부문이 있었는데 이 건설 부문에서 버는 돈을 화학적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을 수혈해주고 있었어요. 그럼으로써 저평가가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이번에 DLNC로 손바뀜이 되면서 수급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실망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DLNC 같은 경우 PER이 3 좀 이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평균 건설 업종, 건설기업 평균이 PER이 보통 6에서 7 사이예요. 근데 DLNC는 PER이 3 정도 되죠. GS건설도 마찬가지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대략 한 6 이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딱히 그렇게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을까? 특히 대림산업, 그러니까 DLNC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1호의 건설사이고 가장 최초로 해외에도 진출했었던 그런 기술력이 있는 건설사이고 그렇다고 해서 브랜드력이 딸리느냐? 아니죠. 이편한 세상도 있고요. 특히 아크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초고가 아파트의 1인자입니다. 이 아크로 같은 브랜드가 이제 DLNC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충분히 이제 건설사에, 이제 건설 쪽에 좀 집중을 함으로써 턴어라운드가 조만간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벨로퍼 같은 도시 사업 비중을, 작년 47%에 대해서 2023년, 그러니까 2년 뒤에 76%까지 한 2배가량 증가시키겠다고 했었고요. 특히 디벨로퍼 비중도 15% 비중에서 30% 비중까지 빠르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땅을 살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 플랫폼 그리고 해양 플랜트라던가 수소에너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신도시 건설에서도 저는 DLNC가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DLNC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가장 좀 뛰어난 그런 공장 건설 설비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꽤나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DLNC로 벗어나면서 화학업종에 줘야 되는, 그러니까 수혈해야 되는 그런 현금 흐름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현금이 남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주 환원책으로 펼치겠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따라서 자사주 매입도 할 것이고, 그리고 배당도 늘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순이익의 15%가량을 주주 환원 정책으로 더 늘리겠다고, 그러니까 15%가량을 주주 환원 정책으로 쓰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화학업종에 들어갔었던 현금 비중을 주주 환원 정책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주주로서는 꽤나 좀 기대가 되는 이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건설 쪽에 이제 집중을 함으로써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건 좀 격가지이지만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DL과 DLNC로 나눠지면서 DL과 DLNC의 그런 주가에 대한 교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러므로써 지배주주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 대주주 입장에서도
지주회사로서 DL을 지주회사로서 만들려면은 DLNC와 DL 간의 주식 교환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이 제가 태양건설을 투자할 때도 이런 것을 좀 착안해서 투자했었고 한 20% 이상은 이제 수익을 냈었습니다. 20% 이상 수익 냈었는데 어떤 식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DL과 DLNC의 주식 수를 이제 교환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DL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거의 뭐 공짜로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자 우리가 만약에 DLNC의 주주입니다. DL과의 그런 주주 교환 가치, 그러니까 주식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DL이 굉장히 좀 가격이 좋고 DLNC가 가격이 굉장히 낮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다 교환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환을 한다면 DL의 주가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내가 가지고 있던 DLNC에 대비해서 순식간에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자금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과연 대주주 쪽에서 바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 지배구조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러니까 대주주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고 대주주만 참여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비중을 전부 다 대주주가 삭스리해 갈 수 있다면 최상의 상태가 대주주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런 이제 주식의 교환 이런 것들이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 주주가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DLNC의 주가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DLNC의 주가가 높은데 굳이 DL과 교환을 하겠냐는 걸 일반 주주들이 안 하겠죠. 네, 손해를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쪽에 대한 모멘텀은 꽤나 살아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태양건설 역시나 건설주를 워낙에 좋게 보고 있었고 태양건설을 좀 투자할 때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좀 착안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한 아마 이때쯤 해서 20% 이상 수익을 보고 전략 매도했죠.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태양건설도 마찬가지예요. TY홀딩스와 이런 주주 교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태양건설의 주가를 높이고 TY홀딩스의 주가를 낮추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꽤나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DL과 DLNC의 상황과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분할 이후에 한 2개월 뒤에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이러한 교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2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예감할 수 있겠죠. DLNC 보겠습니다. DLNC도 지금 분할한 이후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있고 다음 달 한 달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슈가 점차 불거지면서 DLNC의 주가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DL의 주가가 낮아질수록 더 유리한 환경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대주주라던가 이러한 경영자라던가 이러한 이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러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리가 반영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가 다가올수록 심리가 반영되면서 주가 역시나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림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DLNC의 전이 대림산업이었죠.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8년, 2019년, 2020년 이러한 이제 수주 절벽이었죠. 수주가 완전한 절벽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역성장을 할 때에도 대림산업은 역성장을 안 했어요. 매출 같은 경우도 꾸준히 5%가량을 증가시켰었고 영업이익도 4% 이상씩 증가를 시키면서 꽤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DLNC에서 밝힌 것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DLNC의 영업이익만 따졌을 때, 그러니까 DLNC 영업이익만 따졌을 때에도 대략 한 6천억 원 가량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의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원 대비하면은 그래도 PR이 4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DLNC의 영업이익만 봤을 때, 그러니까 별도 재무제표를 봤을 때에도 꽤나 저평가 구간인 것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좀 관심을 둔다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DLNC 그 지배구조에 대한 그런 개편에 대한 이슈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